요즘 누구를 제일 많이 부르세요? 시리아 또는 지니아, 헤이 구글, 은행원 역할을 하는 AI를 개발해서 AI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텔 리셉셔니스트, AI 도슨트, AI 바리스타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맞춰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음 AI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를 제일 많이 부르세요? 시리아 또는 지니아, 헤이 구글 이렇게 노래를 추천해 달라고 하거나 맛집 찾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요새 친구나 가족보다 인공지능을 먼저 찾지 않나요? 그럼 또 걔네들은 내 목소리와 성향을 찰떡같이 파악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빠르게 찾아줍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들어가면 어떤가요? 내 취향에 딱 맞는 영화나 드라마가 제일 먼저 쭈르륵 나열되기도 하죠. 물론 알고리즘의 선택이랍시고 뜬금없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 본다고 하면은 다음엔 뜨진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도 점점 더 섬세하게 나의 취향에 맞춰주는데요. 이런 게 가능한 건 바로 인공지능의 파인 튜닝을 통해 사용자에 맞게 성능을 끊임없이 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파인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공지능에게는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파인 튜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먼저 파인 튜닝 좀 어렵죠, 단어가. 이게 뭘까요?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인 튜닝을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데이터에 맞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요구나 어떤 분야에 더 잘 맞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마치 여러 군데에 다 쓰이는 범용 도구를 특정한 작업에 맞게 조절해서 특화 도구로 만드는 과정이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개인 비서를 고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비서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만 할 수 있는 기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특별한 요구사항, 스케줄, 선호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바로 여러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꾸준히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파인 튜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지,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건지, 또 오늘은 스파게티를 먹을 거 갈 건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비서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에게 딱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비서가 파인 튜닝을 통해 매우 개인적이고 특화된 맞춤형 비서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인공지능의 파인 튜닝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파인 튜닝이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계속해서 목표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게 삶의 파인 튜닝 아닐까요? 삶의 파인 튜닝을 잘 이뤄내면 스스로의 목표와 환경에 맞게 능력을 최적화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뭔가 잘못된 경우에 빠르게 파악을 해서 다른 삶의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 역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여러 면에서 파인 튜닝을 해왔습니다. 제 경험을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부에서 제가 공립학교를 다녔거든요. 공립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컴퓨터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저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 없이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의 공부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훨씬 더 깊이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입시 준비 또 수능 준비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에 가니까 전공 공부는 더 어렵더라고요. 저 때는 그 대학교의 교과서 자체가 좀 영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학생 때 매일 팝송을 따라 적으면서 한 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딕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듣고 받아 쓰는 거. 여러분도 종종 해보시나요? 그거를 꾸준히 하니까 남들보다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또 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거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일본의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 회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영어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일본인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질문하셨는데 제가 영어로 소신껏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저의 삶의 파인튜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히 취미를 갖고 영어를 미리 학습해 둔 게 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영어 능력은 제 인생의 방향을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입사한 95년이죠. 95년도에는 일본이 이런 공장 제어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주자였습니다. 독일의 지멘스가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멘스는 지금도 부동의 1위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기업의 거래를 주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B2B의 반대는 B2C입니다. B2C는 기업 간,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간에 거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해외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유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B2B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때려치울래 하고 때려치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좀 더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 제어를 전공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동 제어를 할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글 알파고 때문에 급부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자동 제어를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제어를 그 전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10년 동안에 정말 꾸준하게 경험을 쌓은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생활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꾸준하게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긴 시간 쌓았던 경험, 공부, 저 그리고 자격증 되게 많아요. 그냥 엑셀 잘하는 자격증, 워드 잘하는 자격증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하나씩 쌓여서 뭐가 됐냐면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현장 경험을 하고 또 제 장점은 뭐냐면 좀 새로운 게 있으면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수 타이틀이 있지만 교수를 지원하는 것도 지원자 중에 정말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되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니까 이게 이제는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분야로 가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플레이어들을 나열을 해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 기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 현장에 내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끌고 펼쳐 나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 AI라는 회사를 옮겨서 실제 현장에 있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학교에서는 약간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진짜 전쟁터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저는 휴먼 AI, 즉 인간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특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년 전에는 은행원 역할을 하는 AI를 개발해서 디지털 데스크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요. 은행 지점에 AI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군데에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이제는 호텔 리셉셔니스트, AI 도슨트, 미술관 해설사죠. 그리고 AI 바리스타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AI들이요, 누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은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바로 해외로 이민 간 한국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로 이민 간 이민자들 중에 카페나 식당, 호텔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북미나 유럽은 최저시급이 우리나라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24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며 근무 조건이 정말 큰 허들입니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AI 기술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휴먼으로 대체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인간의 5가지 핵심 감각, 그런 거를 각각 연구를 하다가 이 엔진들을 결합을 해보니까, 인간의 감각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처럼 행동하는 AI, 휴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AI는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가 가능해서 밤이나 새벽에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본인 회사에 있을 때는 영어를 곧잘 했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 AI 휴먼은 한국어도 잘하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연스럽게 고객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의 언어든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AI 휴먼의 개발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력 부족 문제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AI 기술의 선두 그룹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좀 더 시대에 맞춰 또 새로운 기회와 나의 목표에 맞춰 계속 갈고 닦는 게 바로 삶의 파인튜닝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이제 정말 새로운 AI 세상이 오는구나 느껴지시죠? 이 핫한 AI 분야에 저와 같이 일하고 싶은 분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나 지금 컴퓨터 전공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춰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 분야에는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서비스 기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 잘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을 잘 읽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내 마음을 잘 읽어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죠.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기획을 잘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또한 시장 조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검색 잘하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또 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 필요하고요. 분석하고 시장의 트렌드와 기획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컨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설계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디자이너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모양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끝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개발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꼼꼼한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마케팅, 홍보하는 사람.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AI 분야에 정말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분야에 뛰어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걸 전공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와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활용하는 거.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뉴스의 자연어 처리라고 제가 키워드를 좀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인공지능, 디지털, 개발, 로봇. 그러니까 자연어인데 로봇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과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서로 다른 분야가 어떻게 융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참을성, 꾸준함, 이런 역량이 중요합니다. 융합적 사고력이란 여러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역량을 갖추어 나간 쪽으로 스스로 파인 튜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까지도 저는 제 삶을 계속 파인 튜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주말이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첫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랐는데 1시간 만에 탈진이 온 거예요. 혼자 설 수 없는 상태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의 건강 상태가 바닥이구나. 건강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산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 강해졌고요. 몸이 건강해진 덕분인지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버겁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닥치면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됐고요. AI가 파인 튜닝으로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똑똑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삶은 계속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시대에 반짝반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